분위기는 상당히 암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가면 국회가 좀 더 민주당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쪽에서 좀 상식이 몰린 주장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민주당의 국회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당에서 그런 말도 안 해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뚝배기 깨고 시작하자. 아, 뚝배기 깨버리자. 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극우의 내란 수계를 탄생한 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과 김종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때 2020년 총선 참패하고 사실 거의 이제 망해가지고 그때 태극기 동원하고 정광훈 동원해서 그때도 황교안이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실 쓰러져가는 정당이었는데 그거를 수혈해가지고 살린 게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그리고 그때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빌리브한테 따라한다고 광주 가서 쇼하고. 근데 제가 왜 그걸 쇼라고 했냐면 저는 그때 제가 광주지만 그 기사를 보고 다들 찬양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데스크한테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건 왜 잘못된 거다. 왜냐? 나는 말보다 행동인데 김종인 영감님이 그래서 5.18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무슨 법안을 내봤냐 지금. 그때 당협위원장 이러면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 있죠. 맞아요. 5.18 옛날에 망한 토론에 있었다. 맞아요. 그 당협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고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다. 무릎 꿇는다 해서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지워주고 용서할 것 같으면 세상에 무릎 꿇는 히틀러는 100명 더 나올 거다. 이건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지. 말로써 사죄하는 거는 말일 뿐이다. 말을 들어줄 수는 있죠. 다음에 근데 너의 다음 스텝은 뭐야?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정치인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법안으로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잠깐 착시 효과로 속았던 거죠. 마치 이 당이 무슨 그때 청년들 데려와서 천하람 누구 데려와 김재섭 데려와서 청년으로 이제 세탁하고 외피 세탁하고 그리고 무슨 다시 또 중도 정당 된다느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강 정책 바꾸고 이제 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나서 윤석열 데려오죠. 그래 또 무한 반복의 이 루프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때 오히려 극우 대표가 돼서 아예 시원하게 갔으면 더 빠르게 재편될 수 있어요. 시원하게 망하는 게 낫다. 네, 망하려면 빨리 가라앉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뚝배기 깨고 시작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교섭단체가 20석이기 때문에 20석을 교섭단체로 하는 한 뛰쳐나올 만한 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 특히 않죠. 이제 친한계가 안 되잖아요. 20명이. 그리고 또 다들 비례예요. 그러니까. 네, 탈당 안 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암울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당 해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정성호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선택 그리고 뭐 정부의 선택일 텐데요. 뭐 그게 또 헌재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산을 할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정당성을 더 주면서 극악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더 많이 나와야지만 좀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 중에 하나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자격으로 27일 출석. 내일 피의자로서 피의자로서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뭐 나는 당당하게 가겠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조사 잘 받으시고. 원래 뭐 검찰 들어가기 전에 다 그렇게 네, 가죠. 조사 잘 받으시고. 윤석열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김건희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수갑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 당당하게 들어와서 수갑차고 이런데 오늘 저희가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다 떠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퇴의 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다음은 윤석열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호 의원이 가장 또 네. 얘랑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죠.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수사가 얼마나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호 의원도 이제 그런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확실해 보이긴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내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숙성됐을 때 부르냐만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 여러 가지 축들이 동시다발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는 한일, 한미 두 그 외교 무대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예.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 현안이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작 트럼프하고의 회담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제적으로 CSIS 연설에서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느 정도나. 예.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존재감이 좀 적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는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건 트럼프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좀 부족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나가거나 가르치려듯이 했을 때 그 결과가 스위스 39% 관세 협상이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 대통령이 너무 놀래가지고는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날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참패와 망신을 당한 바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교 무대에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상에서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예. 결과로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야지 어떤 그 태도라든지 무엇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쉬운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